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름이에요. 제가 올해 11월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져 있는 정보는 서울 경기권에 좀 맞춰져 있는 결혼 준비인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서울 경기권의 결혼 준비와 또 제가 결혼을 하는 대전 쪽, 지방 쪽의 결혼 준비가 약간의 차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대전 또는 지방에서 결혼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결혼 준비 컨텐츠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초기에 꼭 해야 할 것들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결혼 준비에서 제일 첫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일을 할 때 첫 단추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요즘에는 예전과는 다르게 결혼 정년기가 되었다고 무조건 결혼을 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정말 만나는 두 사람이 서로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연애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당연히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을 사랑해서 만나고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늘 같이 있고 싶고 그래서 빨리 결혼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흔히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막 결혼할 거야. 20대 초반도 결혼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연애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 결혼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결혼을 하겠다고 정말 마음을 먹고 이제 준비를 하려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하는 거지? 내가 연애를 하고 있는데 약간 참고용으로 보시는 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무턱대고 이 사람을 내가 지금 너무너무 사랑한다. 지금 같이 맨날 붙어있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결혼 준비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평균적으로 요즘에 7, 80살까지 살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 지금 내가 살아온 이 인생의 길이보다 거의 배를 같이 살아야 하는 사람인데 지금 단지 불타오르는 이런 사랑 때문에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혼을 결심을 하기 전에 두 사람의 가치관이 정말 맞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현실적으로 결혼에 대한 환상은 진작부터 많이 접어놓았고요. 정말 결혼은 현실이다 라는 생각으로 정말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는 거잖아요. 내가 그동안 살아온 패턴 많이 이렇게 뒤집힐 수 있는 그런 제 인생의 이 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냥 환상을 가지고는 결혼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정말 결혼을 하자라고 결정하기 전에 충분한 대화를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결혼을 하면 어떻게 살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을까? 예를 들어서 흔히 맞벌이, 집안일, 그리고 양가 가족 행사, 또 자녀 계획, 또 자녀를 가지고 나서 자녀의 교육 방침, 훈육 방침 등등등등 저는 일어날 것들을 좀 많이 오빠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나와 가치관이 맞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결혼을 좀 결심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사람과 내가 정말 평생을 살 수 있을까? 앞으로 한 5, 60년을 같이 살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좀 맞아떨어지는 그런 배우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양가의 부모님인데요. 이게 남녀 간의 사랑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가족과 가족이 합쳐지는 게 결혼이잖아요. 양가의 이제 시부모님, 장인, 장모님이 되실 분들로 인해서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결혼을 확신을 하기 전에 내 예비 시어머니, 시아버님이 되실 분들은 어떤 분이신지 나의 장모, 장인 어른이 되실 분은 또 어떤 분이신지 한번 만나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둘이서 대화를 통해서 양가 가족 간의 그런 분위기를 파악을 할 수도 있지만 저희 커플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완전히 결심하기 전에 좀 부모님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인사를 드렸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사람 괜찮다. 저쪽에
되게 부모님들도 괜찮다, 가족도 너무 좋다,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후에 이제 정말 양가 부모님에게 이제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가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거의 결혼의 절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왜 너네 부모님들은 왜 그러셔? 왜 너네 부모님들은 왜 그러셔? 오빠는 왜 그래? 너는 왜 그래? 그런 문제로 파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초반부터 그래서 좀 사람과 사람 간의 확신은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시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진행을 했던 방법들을 이제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 커플 같은 경우에는 양가 부모님들이 크게 이렇게 터치를 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저희 둘이 준비를 하고 결정을 하는데요. 이거는 양가 부모님들과 대화를 나눠보셔야 돼요. 평상시에 좀 부모님들에게 살짝 여쭤보세요.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하면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이제 남자친구도 본인의 부모님께 여쭤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예단 예물이 생각이 있으신지, 뭐 결혼식장, 장소 이런 거를 좀 계획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신지를 여부를 꼭 여쭤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 꼭 여기서 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거는 꼭 하고 싶어. 내 자녀가 결혼을 하는데 꼭 이거는 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무조건 상견례를 먼저 해야 해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이 만나셔서 그 자리에서 둘이 똑같은 지역을 사시면 좀 고민이 좀 덜 하지만 뭐 완전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결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남자 쪽에서 결혼을 할 것인지 여자 쪽에서 결혼을 할 것인지의 여부도 결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부모님 의견이 많이 들어가실 커플의 경우에는 꼭 상견례를 미리 먼저 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평균적으로 좀 하객이 더 많이 올 수 있는 쪽으로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정답은 없어요. 뭐 여자 쪽을 따라간다, 남자 쪽을 따라간다라는 정답은 거의 없고 하객분들이 확실히 많이 오시는 지역을 선택을 해야 뭐 예를 들어서 버스 대절을 해야 하는 상황도 있을 거고 그래서 등등등등 고려를 했을 때 우리가 초대를 할 하객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편한 쪽을 선택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양가 부모님의 의견이 필요로 하다, 부모님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 하시는 분들은 상견례가 무조건 먼저를 하셔야 되는 경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양가 허락을 그냥 받고 상견례는 좀 나중에 그냥 양가 부모님들이 그냥 인사하는 차원에서 할 예정이고 저희는 결혼 준비 먼저 그냥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할 거는 정보 수집이에요. 제가 한 작년 여름쯤부터 알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적으로 제 결혼 기준으로 따지면 한 1년 반을 일찍 시작한 편인데요. 굳이 이렇게는 안 하셔도 되고 일찍 준비를 한 게 뭐 딱히 후회는 없는 게 제가 굉장한 선택장애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긴 것도 나쁘지는 않다 싶기는 한데 좀 중간에 고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1년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보 수집을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유튜브도 엄청 찾아봤고요. 그리고 블로그에도 엄청 검색을 해봤고 그리고 카페, 이런 결혼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이런 카페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 가입해서 정보를 엄청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 수집에서 서울 경기권에서 준비를 하시는 분들과 이제 지방에서 결혼 준비를 하시는 분들의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정보를 얻은 게 거의 서울 경기권 기준이더라고요. 그래서 흔히 다들 아시는 플래너 아시죠? 근데 그게 이제 제가 결혼을 할 지방에는 크게 의미가 없는 정보더라고요. 이제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좀 차이를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제가 100%는 아니고 제가 준비를 하는 이 지역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플래너를 통해서 이 스드메를 결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거의 많더라고요.
그래서 드레스 투어라는 말도 있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은 주로 토탈샵이라고 얘기를 해요. 토탈샵 또는 홀 패키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토탈샵 같은 경우에는 스드메를 한 건물, 그러니까 한 곳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홀 패키지는 내가 예식을 할 홀에 제휴가 되어 있는 곳이랑 같이 하는 경우인데요. 이게 되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홀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홀에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A 웨딩홀에서 결혼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침에 A 웨딩홀에 가서 메이크업을 받고 드레스를 입고 바로 이제 신부 대기실로 갈 수 있는 동선이 굉장히 간편해요. 그런데 이게 또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약간의 퀄리티가 좀 떨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휴되어 있는 데랑 고를 수 있기는 한데 엄청 저렴한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대신에 뭐 이렇게 홀 패키지를 하게 되면 홀 대관비를 깎아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홀 패키지를 하시는 경우가 많고 근데 저는 홀 패키지를 안 하고 토탈샵으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와의 가치관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 양가 부모님을 만나 뵙는 것, 그 다음 편에는 정보 수집을 토대로 스드메와 웨딩홀 예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꾹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우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